오좋다! 주머니 터피디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에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뭐 복귀하기도 했고, 이제 파충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생활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라도 사육 가이드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오늘 영상부터 이제 물고기의 종류마다 좀 키우는 방법이나 이제 서식 환경, 뭐 노하우, 꿀팁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열대어 사육 가이드 첫 번째는 바로 네온테트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네온테트라 어떤 녀석들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키우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우선 이 네온테트라 어떤 녀석일까요? 우선 카라신과에 속하는 어종입니다. 카라신과 일반적으로 피라냐, 메티니스 이런 아이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카라신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피라냐나 메티니스 같은 중대형 어종들도 있지만 이제 이 네온테트라 또는 뭐 블랙 네온테트라 이런 애들처럼 이런 소형 어종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동네 수족관, 뭐 수초왕에서 이렇게 떼를 지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그런 어종입니다. 흔히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대중화가 되고 또 이제 물생활 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네온테트라가 번식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귀한 어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번식법이 판명이 되고 그래서 양식이 수월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친숙한 어종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브리딩이 최고다. 네. 안 그랬으면 네온테트라를 이렇게 쉽게 볼 수는 없었을 수 있어요. 자, 이 네온테트라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등, 꼬리 라인 이렇게 아름다운 파란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꼬리의 아래쪽에는 짙은 홍색이 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의 이 아름다운 조화 때문에 네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불빛을 받으면 더욱더 아름답죠. 자, 근현종으로는 이제 카디날 테트라가 있습니다. 되게 비슷한데 오늘 주제는 네온테트라인데 지금 저는 카디날 테트라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사진을 제외하고 영상은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은 모두 카디날 테트라입니다. 근데 근형종이니까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설명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화 보고 네온테트라 키우자 했는데 지금 멀리 가버렸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난이고요. 자, 그럼 이 네온테트라 어디에 서식하냐? 아마존강에 서식합니다. 아마존강에서도 상류에 서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마존을 생각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요? 일단 피라르크, 피라냐, 오스카, 레드테일 캐피쉬 이런 대형종들, 좀 무시무시한, 좀 이렇게 느낌이 세죠, 아마존은? 근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아마존에 사느냐, 이 쬐끄만 네온테트라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 흔한 저수지나 강에 가면 큰 잉어, 붕어 이런 애들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곡에 올라가면 송사리도 살고 갈견이도 살고 이렇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아마존에서도 중류 하류권에서는 큰 대형어들이 서식하지만 상류권에서는 이제 이런 소형 아름다운 그런 열대어들도 서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들 성장 크기는 보통 3cm 내외로 자랍니다. 이런 작은 소형 열대어고요. 수명은 보통 2에서 3년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직접 키운 건 아니지만 이제 제 지인분들 중에 한 5년 이상 이렇게 네온테트라를 키우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잘 키우면 5년 이상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 크기는 작은 편이나 생명력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용 난이도는 객관적으로 낮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난생 어류인데 마우스 브리더도 아니고 알을 열심히 지키는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번식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근데 어쨌든 번식보다는 일단 우리가 키우기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열대어 관상으로만 생각을 할 때 어쨌든 생명력도 강하고 아름답고 소형 어종이고,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께는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 녀석들 가장 큰 장점은 이 여러 마리가 함께 살면 균형을 이룹니다.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이 녀석들 어떤 어종인지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제 키우는 법 알아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일단 수조부터 골라봐야겠죠. 뭐 크게 자라봐야 4cm 정도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수조는 정말 본인의 여건에 따라 골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때로 몰려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그게 이 녀석들의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에 최소 2에서 30마리 정도는 키우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한두 마리만 있어도 아름다운 건 마찬가지지만 진 면모를 알아보기에는 2, 30마리 정도는 같이 있을 때 볼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마리수를 키우시려면 최소 30큐브 또는 뭐 자반어항 이 정도는 돼야겠죠. 그래서 최소 이 정도에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누드어항 한 2자 정도 되는 수초어항에다가 이렇게 네온테트라를 여러 마리 키울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자당 한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가 딱 제가 추천드리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조 고르셨으면 이제 바닥재를 골라봐야겠죠. 자, 항상 초보자분들께서 이제 물고기를 키우기 전에 이제 바닥재를 고르실 때 바닥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항에서 수질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닥재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가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바닥재를 알아보는데 이 네온테트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강이 서식합니다. 이 아마존강은 전반적으로 약산성의 그런 물을 띱니다. 그러니까 네온테트라도 약산성에서 중성 정도의 물을 준비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생명력이 강한 애들이다 보니까 뭐 웬만한 바닥재에서도 잘 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가장 좋은 게 약산성에서 중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한호사처럼 뭐 그런 알칼리성을 막 띄는 바닥재가 아니라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샌드류도 무난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온테트라는 수초항에서 많이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소일은 원래 그리고 또 약산성을 띠는 그런 바닥재이기 때문에 소일항하고 가는 것도 가장 인기가 많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샌드류를 쓰는데 이제 애들이 잘 적응을 못하고 물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pH를 측정해보니까 너무 높게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목이나 알몬드잎 뭐 이런 거 사용해주시면 좀 pH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고요. 자, 다음은 여과기입니다. 여과기도 솔직히 웬만큼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막 제가 계속 생명력 강하다고 해서 막 진짜 탱커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크기에 비해 생명력이 강하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너무 생명력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또 여러분들께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과기를 뭐 여러가지 쓸 수 있다는 뜻은 구피처럼 막 지느러미가 긴 애들이 아니고 또 아마존 상류권에 서식하는 만큼 일반적인 물살보다 조금 강한 물살에 더 잘 견딜 수 있고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측면 여과기 같은 것도 사용은 가능하나 와트수만 너무 센 와트수 그리고 소형 어종이라 막 엄청 큰 어항도 아닐 텐데 거기에다가 너무 센 측면 여과기 쓰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나이아가라 폭포만큼 나와버립니다. 측면 여과기가. 이런 경우만 조심하면 되고, 그래도 당연히 소형 어종이니까 가장 추천드리는 건 부자 어항까지는 뭐 단지 여과기, 스펀지 여과기 가장 추천드리고, 이제 조금 여과력이 딸리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스펀지 여과기를 뭐 하나 더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뭐 스펀지 여과기에 거리식 여과기 이렇게 뭐 추가해 주셔도 되고, 이제 뭐 세자 이상의 막 마리수가 150마리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100에서 150마리 이상 되는 좀 많은 마리수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외부 여과기 써야죠. 자, 다음은 조명입니다. 조명. 일단 관상어이고 역시 우리 네온테트라는 조명빨이 최고입니다. 조명은 웬만하면 필수예요, 필수. 왜냐하면 조명이 없으면 네온테트라가 섭섭해요. 이름이 네온인데 불빛이 없으면 서운해 할 겁니다. 분명. 저는 그냥 T5등 파란색, 흰색 2개 가운데 파란색 하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수초와 장식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물도 약산성이고 그리고 이 네온테트라가 소형 어종이기 때문에 웬만한 수초를 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초보자분들을 위해 판매하는 그런 유경수초 그리고 웬만한 정경수초 다 키울 수 있다는 뜻이고, 수초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막 추천드린다고는 말 못하겠고, 그리고 네온테트라와는 상관관계가 딱히 없다, 그러니까 웬만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키우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먹이입니다. 먹이. 근데 이제 거의 웬만한 이런 수족관 회사에서 소형어를 위한 사료는 다 출시를 합니다.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추천을 드리긴 좀 뭐하고, 웬만한 소형 열대어 사료는 다 급여가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형 열대어 사료를 주식으로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테트라비트나 테트라민 같은 제품들도 같이 섞여서 급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잡식성이고, 먹이
유의방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웬만큼 잘 먹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네온테트라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일단 되게 대중적인 아이들이고 그리고 정말 키우기가 쉬운 편에 속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명해 보면은 되게 대충 얘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편하다, 이렇게 해줘도 된다, 웬만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만큼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설명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거 열대어 사육 가이드 첫 페이지인데 제가 대충 설명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PD가 가장 좋아하는 소형어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진짜 또 저희 말씀드렸죠, 물방 공사한다고 지금 공사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다양한 어종들 최대한 많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보시면은 이제 오픈 채팅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저희와 또 우리 구독자분들 다 같이 소통 같은 걸 하고 싶은 분들은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이제 오픈 채팅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픈 채팅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공약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영상에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증거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만호가 다음번에는 CRS가 아니라 만호가 물에 입수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그쵸 여러분? CRS 입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제가 입수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우리 만호 좀 멍청하지만 착한 친구고 약속도 잘 지키고 하는 친구입니다. 설마 물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입수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 PD 때문에 개판이야. 삼겹살에 소주나 먹자. 나갈게 지금.